그러니까 A 합집합 X는 A에 있는 원소랑 X에 있는 원소를 모으는 거지. 걔를 모아서 A가 나왔다는 건 둘 중에 누가 더 작다는 거야. X가 더 작아요. X가 작다는 거죠. 방금 말을 바꾸려고 한 것 같은데. 인정. A가 있고 그 안에 집합 X가 이렇게 있다란 뜻이고, B랑 X랑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B랑 X랑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공집합이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근데 아까 A랑 B랑 교집합은 있어 없어? 있어요. A 교집합 B는 누구 배수야? 12. 그렇지. 얘는 12의 배수가 되겠지. 따라서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B랑은 X가 만나는 게 없어야 되는 건 거지. 이런 식으로. 여기는 12의 배수 뭐 12, 24, 36 한 번 더 들어가나? 48 이렇게 들어가는 건 거지. 얘는 이제 6의 배수인데 12의 배수가 안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50 이하의 6의 배수가 몇 개야? 50 이하 6의 배수. 이거 6의 배수 개수 어떻게 구해, 지어가? 50 이하 6의 배수. 그냥 6, 1은 6, 6, 20 이렇게 계산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68, 48. 그렇지. 얘네들은 개수가 8개가 있는데 그 8개의 원소들 중에서 요렇게 4개가 들어가면 안 돼요라는 거지. 그렇다면 그 4개 중에서 여기에 뭔가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네. 그 남아있는 4개를 가지고 X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문제에서 X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냥 2의 4제곱 해서 16가지의 집합 X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지? 대칭차집합이라고 부르지. 그러면 A랑 B가 있을 때 대칭차집합에 해당하는 여기에 2, 9, B가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2랑 9가 여기 이렇게 있어. B 값이 A 더하기 2와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A 더하기 2의 위치가 여기여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B가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거가 되겠지. 그럼 교집합에 A 더하기 2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얘가 되거나 이게 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A 더하기 2가 만약에 A 3승 마이너스 2A와 같다라고 한다면 하고 주어진 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거지. 그럼 A가 뭐가 나와요? A 세제곱. 이거 인수정리 쓰면 A에 뭐 넣었을 때 0이 나와? 1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나온다. 그러면 A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하는 거지. 그럼 뒤쪽에 인수분해가 더 되나 볼까? A 더하기 1 제곱에 그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 그렇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A가 2가 되네.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하면 집합 A는 원소의 구성이 2, 9, 1. 집합 B는 원소의 구성이 2, 9. B는 1에다가 6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교집합에 1이 들어가고 대칭차집합에 2, 9, 6이 나오는 거여서 B값이 6이 되는 거지.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 모양이 같지 않다 만족되지? 그 다음에 A가 만약 2라고 한다면 집합 A는 원소가 2랑 9랑 4가 될 거고 집합 B는 원소가 8에다가 4하니까 4에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2를 집어넣으면 7, 8, 9가 이렇게 나오네. 그럼 얘는 벤 다이어그램에서 4랑 9가 겹치는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2밖에 없으니까 대칭 차집합의 모양이 2, 9, B가 나오지 않지? 이거는 모양이 안 나온다. 버려야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일단 요건 된다. 393은 거기 나와 있는 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때 이제 A랑 B는 A 문제랑 B 문제를 맞춘 사람에 대한 얘기야.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딱 한번 그려보자. A 문제를 맞춘 사람이 있고 B 문제를 맞춘 사람이 있는데 이 5명은 둘 다 틀렸대. 그럼 어디 있어야 돼? 밖에 있어야겠죠. 다 틀렸으니까. 그러면 A와 B의 합은 몇 명이다? 43명이 돼야 된다.
근데 교집합에 10명이 있대. 여기 10명이 있고 여기 23명이니까 이쪽에 13명이 있겠지. 그러면 여기 몇 명 있어야 될까? 아, 수. 그렇죠. 여기에 20명이 있어야 43명이 되겠지. 그렇다면 B의 인원수는 30명이 되겠네요. 대칭 차집합은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거로 볼 수 있다 그랬지? 합집합에다가 그렇지. 합집합 부분에서 교집합 부분을 빼는 것으로 대칭 차집합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에서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빼시오라고 식을 바꿔볼 수 있다는 건 거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니까 식을 다시 요거 드모르간을 써가지고 앞에 거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꾸고 차집합은 교여로 바꿀 수 있으니까 뒤에다 여집합을 달아주면 A 합집합 B로 바뀌겠지. 아, 네. 응. 그럼 이건 다시 A 합집합 B에서 교집합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 교여 때문에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걸로 들어갈 수 있겠네. 그러면 A와 B의 대칭 차집합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대칭 차집합은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 대칭 차집합은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여기서 A랑 별표 A하고 다시 이렇게 해줄 수 있겠지. 왼쪽에 있는 식을 계산을 할 때. 그러면 이때 여기 요 값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니까 뭘로 바뀌어? 그럼 공집합과 B의 대칭 차집합이야.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면 B가 돼서 이것도 맞는 말인 거죠. KN에다가 2를 더하면 나오는 값을 X라고 하겠어요. 이 얘기야. 그럼 A3 같은 경우는 N자리에다가 3을 집어 넣으면 3K 플러스 2가 되는 애를 원소로 하는 게 A3이에요. 그 뜻이지. 그럼 3의 배수보다 2개 큰 거예요. 그 얘긴 거네. 그죠? 그럼 이게 배수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대로 두는 것보다는 분배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지. A3 교집합 A4에다가 합집합 A3 교집합에 A6을 할 거야. 그러면 3의 배수에서 이 큰 거, 4의 배수에서 이 큰 거의 교집합을 구하세요. 누구의 배수에서 이 큰 거지? 교집합. 12의 배수에서 이 큰 거지. 그러니까 12의 배수에서 이 큰 것 중에서 50 이하의 자연수를 갖다 쓰라는 거지. 요거는 뭔 뜻일까? 3의 배수에서 이 큰 거, 6의 배수에서 이 큰 거 교집합. 에서 이 큰 거지. 걔네들을 찾아서 묶으세요. 그냥 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2는 빼야 되죠. 한 번만 세야 되죠. 2가 들어있어요. 2가 들어있죠. 왜냐면 이게 정수니까 0부터 들어갈 거잖아요. 얘는 30의 약수고 이건 3의 배수가 모여있는 형태야. 근데 A 여집합이랑 B랑 합집합을 하라 그랬어.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 개수 구하는 방법은 A 여집합의 원소 개수랑 B의 원소 개수에다가 그들의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빼주면 저것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겠지? 30의 약수는 몇 개가 들어있어? 30을 소인수 분해해서 5니까 8개. 1씩 더한 다음 그렇지. 곱해서 8개가 나오지? 맞아요. 그러면 A 여집합은 전체 50 이하 중에서 30의 약수를 빼준 나머지 42개가 되겠지. 다시. 그 다음 3의 배수는 몇 개 들어있어? 50 이하에 6개. 16개. 그 다음
이것들의 교집합인데 지금 이게 비교집합 A의 여집합이니까 다시 말하면 B에서 A를 뺀 걸 말하는 거잖아. 그럼 3의 배수 중에서 30의 약수를 제외해보자. 원래 3의 배수는 16개였잖아. 근데 그 안에 30의 약수는 몇 개 들어있을까? 3의 배수면서 30의 약수. 4개죠. 3이 들어간다 치고 나머지 2호로 만드는 거니까 4개가 들어있는 거지. 따라서 여기서 요거를 빼고 나면 12개가 요 안에 들어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네. 이렇게. 46. 그러면 46개가 나오는 거죠. 저기서 나오는 명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내가 딱 봤을 때 이건 참입니다. 이건 거짓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걸 명제라고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뭐 창문, 귀요미? 이런 거 나왔어.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누가 봐도 거짓이죠. 이렇게 우리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명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1 더하기 x는 7. 자, 저기다가 x에 0을 넣으면 어떻게 돼? 거짓이지. 근데 6을 넣으면 참이 되지. 이렇게 내가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참과 거짓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 그래서 그 조건과 조건들이 어떠한 관계성을 가질 때 명제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드는 건데, 만약에 x가 2라고 하는 건 조건이야. 여기에다가 2를 넣으면 2는 2가 돼서 참이 되지만 여기에 7을 넣으면 거짓이 될 거 아니야. 요 앞에 있는 조건이라는 것과 이것이면 x 더하기 4는 6이다 라고 하는 조건이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걸 통째로 봤을 때 이 문장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요. 그렇지. 내가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저 문장은 명제가 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명제를 얘기할 때 이거 명제고 이거 명제야 이렇게 말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그 명제 앞에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소문자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 그러면 이건 명제 P가 예요 이 뜻이야. 우리는 명제 P라고 하는 애를 2는 소수이다 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자. 근데 이 명제를 부정하고 싶어. 그럼 앞에 부정을 뜻하는 물결 표시를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게 부정을 뜻하는 거거든. 그래서 아니다 라는 뜻이고 그냥 not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not P라는 거야. 명제 P를 부정해. not P. 그러면 이걸 부정하면 뭐가 돼? 이는 소수가 아니다. 그렇지. 소수가 아니다를 의미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얘가 만약에 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는 거짓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 거지. 자, 그 앞에 조건이라는 걸 했는데 조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결정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 참 또는 거짓이 결정되는 상황 속에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0이다 라고 하는 식을 주면 여기에 x는 2가 들어가면 참이 되는데 x에 0이 들어가면 거짓이 돼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이 되게 하는 것들을 모아서 우리는 집합을 하나 구성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얘의 이름을 뭐 이렇게 스몰 a라고 준다 하면 요걸 참으로 만드는 집합은 거기에 대응되게 대문자로 얘기를 하면서 2가 들어가요 라고 쓸 수가 있고 우리는 이런 거를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집합, 걔를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용어에 정리돼요?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집합,
어떤 전체 집합의 원소가 1, 2, 3, 4, 5라고 있는데 내가 얘를 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요 라고 줬어. 그럼 이 값을, 그러니까 얘를 참이 되게 만드는 집합은 1부터 3까지 애들을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얘가 진리집합이 되는 거야. 그죠?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한다. 주어진 조건을 한번 부정해보자 라고 하면 저 부정을 뜻하는 물결 표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얘는 not P라고 읽고 이 조건을 부정해봐. 뭐가 될까? 마이너스 1보다 응. 크거나 같고 얘가 원래 크다니까 걔를 부정하면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그렇지 4보다 크거나 같다를 의미하는 거겠지. 근데 여기서 둘 사이에 합집합이 들어가야 될까? 교집합이 들어가야 될까? 합집합이 들어가야겠지. 합집합은 또는이라고 사용을 하죠. 합집합은 또는이라고 쓰지. 그래서 얘의 부정형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그 이제 not 붙인 거에 대한 모양을 한번 볼 건데 P 또는 Q를 집합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된다고? P 또는 또는 합집합이죠. 그 다음에 Q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것에 대한 진리집합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not을 붙이고 싶어. not은 아니다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빼고인 거잖아. not은 아니다인 거니까 그걸 빼고인 거여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not을 전체적으로 붙여주면 걔는 이거에다가 여집합을 한 거랑 같아서 P 여집합, 교집합, Q 여집합이 돼. 그럼 이걸 한글로 바꾸면 not P하고 교집합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 그리고 그리고 이고 not Q. 보세요. 자, 다음 중 명제인 걸 찾으래. 소수는 홀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그렇지, 거짓이 누구 때문에? 이 때문에 항상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방금 이 때문에 저건 거짓이야 라고 얘기했잖아. 요 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진 명제를 거짓으로 만드는 반례라고 하는 거예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건 그렇죠. 참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명제가 되는 거고 요거는 내가 x에다가 0을 넣으면 참이 되는데 x에다가 100을 넣으면 거짓이 되니까 그렇지 조건이 되는 거지. 자, 필수 2번 진리집합을 한번 구해보자. 아까 진리집합이 뭐라 그랬지? 참이 되는 명제가 참여되는 얘네가 이제 조건이 참이 되게 만드는 애들을 모아놓은 걸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지. 그래서 P라고 하는 조건은 이렇게 생겼고 Q는 이렇게 생긴 조건이야. 그럼 그 상태에서 1번 not P를 구하십시오 라고 했어. not P면 P의 반대인 거니까 얘는 원래 이게 뚫리고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거잖아. 걔의 반대니까 색칠이 되고 그 다음 뚫리고 이렇게 가는 거겠지. 이쪽인 거죠. 그걸 쓰면 되겠네.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지. 또는 x가 4보다 크다. 그 다음 합집합 양쪽 다 가져와야죠. not P 또는 Q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not P는 방금 앞에서 했던 이 부분인 거고 합집합 그렇지. 이거랑 Q의 합집합이면 지금 Q가 3보다는 작거나 5보다는 크다라고 돼 있지. 그러면 요거랑 합집합을 시키면 뭐가 나와요? 3보다 작고 그렇죠. 4보다는 크다. 여기 뚫렸잖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그리고니까 그렇죠. 교집합으로 들어가는 거겠지.
그래서 한번 P를 보자. P의 범위가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아. 낮추면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얘 교집합을 구하면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아까 살짝 얘기했던 P면 Q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P라고 하는 조건과 Q라고 하는 조건이 붙으면 명제를 하나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한번 이렇게 해보자.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 라고 하는 명제를 만들었어. 이거 맞아요? 맞지. 그러면 자, 오른쪽에서 요걸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을 한번 구해 볼 건데 그 조건들의 이름을 붙여서 요걸 P 조건이라고 하고 요걸 Q 조건이라고 한번 붙여볼게. 그러면 얘의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이렇게 쓰고 원소는 누가 들어가?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겠지. 얘의 진리집합은?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면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야? P가 Q의 부분집합. 그렇지. 자, 그래서 잘 봐야 돼. 화살표가 흘러가는 방향이 요럴 때 주어진 값이 참이라면 그들의 진리집합 사이에는 이런 식의 포함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화살표가 이쪽으로 갈 때 집합은 이렇게 돼서 약간 메롱 모양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항상 연결되는 거야.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되면 진리집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그렇지. 반대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 P라고 하는 조건을 화살표를 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고 Q라고 하는 조건은 화살표를 맞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지. 이 화살표를 맞는 조건을 우리는 필요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요. 화살표를 쏘는 조건을 충분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화살표를 맞으면 P가 난다라고 해서 필요 조건을 외워요. 얘가 요로 쏙 들어가면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만약에 이게 쏙 들어가지 않으면 주어진 명제가 뭐란 뜻일까? 그렇지, 거짓이란 얘기겠지. 그 방법을 이용해서 필수 3번을 풀란 얘기야. 필수 3번을 보시면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x가 3의 배수이면 이면이 화살표인 거거든. 이면 x가 6의 배수이다 라고 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집합이 커요? 그렇지. 얘가 더 크잖아. 그러면 집합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화살표가 요렇게 들어가야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두 번째 거. 얘는 요걸 참으로 만드는 진리집합을 구하면 뭐가 돼? 1과 2가 되겠지. 그리고 이 안에는 되게 많은 숫자들이 들어가 있겠지. 0과 4 사이에 얘가 더 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화살표가 이렇게니까 맞는 거지. 이건 참인 명제인 거야. 그러니까 x, y가 무리수야. 예를 들어서 x가 루트 2고 y가 마이너스 루트 2로 무리수지. 그런데 걔네들 두 개를 더했어. 그럼 뭐가 돼? 0이면 무리수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무리수랑 무리수를 더했는데 유리수가 나왔으니까 화살표가 갈 수 없지? 그럼 이건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요거는 집합으로 안 보고 그냥 주어진 의 흐름으로 봤어요. 발레를 찾았습니다. 나피이면 Q에다가 거짓인 명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발레를 찾고 싶어. 근데 발레라고 하는 건 구조상 어디에 존재해야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백조는 흰색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 내가 이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싶어. 그러면 뭘 데려와야 돼? 그렇지. 일단 백조는 백조인데 흰색이 아닌 걸 가져와야 그게 발레가 되지. 내가 개구리 갖고 오면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니야. 백조는 흰색이야 라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백조를 가져오되 흰색이 아닌 걸 가져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발레란 앞에 건 만족하는데 뒤에 건 만족하면 안 돼. 앞에 건 만족을 하는데 뒤에 건 만족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원소가 Q에 있으면 안 돼. Q에 없으면 Q의 여집합에 있겠지. 네. 따라서 발레는 앞에, 그러니까 나피에 있으면서 얘의 반대인 여기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되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나피는 P의 여집합, 얘는 Q의 여집합이니까 드모르간을 쓰면 P 합집합 Q의 여집합에 대한 곳인 거지. 발레가 있는 곳이. 이랑 식이네. 그쵸? 6과 10, 요 두 개가 이것이 거짓임을 보일 수 있는 원소 위치가 되는 거죠. 예이면 예이다가 참인 명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집합을 봤을 때 P의 여집합과 Q라고 하면 누가 더 커? 그렇지. Q가 더 커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요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때 그냥 심플하게 Q 안에다가 P의 여집합을 넣으면 돼. 그러면 P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P가 되는 거지. 얘가 그냥 P인 거지. 얘가 P 여집합이니까 이 주황색이 P가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그 1번부터 5번까지를 보면 1번 P가 Q에 쏙 들어가? 지금 주황색이? 안 들어가지? 그러면 아니고 Q가 P에 쏙 들어가? 아니요. 아니지? 아니구나. 응. 그 다음에 P랑 Q의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아니요. 아니지. P랑 Q의 합집합은 U야? 네. 맞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돼요, 그냥. 얘가 참이 되게 하려면 진리집합이 Q가 더 커야 되지. 그래서 P를 먼저 그릴게. P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들어가는 게 P야. 걔를 포함하고 있는 게 Q여야 하니까 Q는 색칠하고 요렇게 들어가서 4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럼 이때 마이너스 2는 얘보다 크거나 같아? 아니면 커야 돼? 같고, 여기는? 그거나 같아요. 작거나 저기. 작아야. 그렇지. 작아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범위 구하면 되죠. A가 1보다는 크거나 같다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범위와 이 범위의 교집합을 구해야 돼요? 합집합을 구해야 돼요? 이쪽을 만족하면서 이쪽을 만족해야 되지. 그러면 교집합을 구해야겠지. 따라서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겠지요. 요거 나피부터 한번 찾아보자. 얘의 여집합은 뭘까요? X가 3보다 작다. 3보다 작으면서 그리고 크거나 마3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지. 이게 Q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피는 마3하고 3 할 수 있고 Q는 바깥쪽에 여기는 색칠이 안 돼 있고 여기는 색칠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돼. 작아야 되고 얘는 크거나 같아요. 그렇지. 그럼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A는 마이너스 2보다 얘와 얘 뭘 찾는 거라고? 교집합. 그래서 마3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2보다는 작다. 라고 범위가 나오는 거지. 문제에서 모든 X는 이라고 시작되는 말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모든 X는 P이다 라고 하면 예외가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렇다면 이때 P는 전체 집합과 동일해야겠지. 그 다음 어떤 X는 P이다 라고 하면 이때 P가 공집합이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얘는 공집합이 아니기만 하면 되겠지. 자, 만약에 어떤 명제가 모든 X는 땡땡땡이다 라고 되어 있다고 가정해봐. 내가 이걸 부정하고 싶어. 그러면 모든 X가 땡땡땡이다를 부정하려면 그 땡땡땡이 아닌 거 하나를 찾으면 되지. 그렇지. 발레를 몇 개 찾으면 돼? 하나 찾으면 되지. 이상. 그렇지. 그런데 이때 그 어떤 X는 뭐뭐다라고 하는 건
얘에 대한 존재성을 의미하는 거잖아. P라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애가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모든 백조가 흰색이다를 부정하고 싶으면 까만 백조 한 마리의 존재성인 거지. 그런 식인 건 거야. 따라서 모든 X는 땡땡땡이다의 부정형은 어떤 X는 땡땡땡이 아니다라고 해주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 이다의 부정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고 아니다의 부정은 이다가 되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 집합 U가 마2, 마1, 0, 1, 2 이렇게 되어 있대요. 다음 중 참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십시오. 기억. 모든을 수학적 기호로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지금부터. 이게 모든이란 뜻이야. 뒤집어진 거. 자, 모든 X는 이렇게 했을 때 5보다 작다. 맞아요? 이건 다 맞죠? 맞는 말이고. 니은은 이거 어떤은 수학적 기호로 이렇게 써요. 어떤 X에 대하여 그냥 기호라고요. 좀 외워야 돼, 저 기호까지? 아니 그냥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될 거야. 안 나와 있겠죠. 자, 어떤 X는 절대값 2 했을 때 2보다 크다. 어떤이면 존재성인 거지. 절대값 했을 때 2보다 큰 거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요거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 틀린 말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디귿은 저가 어떤이라고요? 자, 어떤 X는 제곱한 거랑 X 더하기 2 한 거랑 대소관계가 이렇대. 이런 거 있어요? 있다. 누군데? 마이너스 2. 그렇네. 마이너스 2 하면 4, 0. 아, 맞네. 이건 존재하네. 그 다음, 이건 모든 X가 이렇게 되냐고 물어봤어. 아닌데. 아니구나.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니죠. 음수들 들어가면 안 맞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거 해보세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얘의 부정을 말하면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크다가 되는데 누가 안 돼요? 0이면 안 되니까 이건 거짓이지. 이거의 부정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빼기 X 더하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식의 판별식은 뭐가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서 음수가 나오지. 2차 식의 판별식이 음수란 얘기는 그래프 개형이 동동 떠 있다는 거지.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존재하지 않죠. 근데 존재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니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지.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것의 부정이 참이 되게 하래. 그러면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라고 얘기했고 부등호 방향에 대한 부정은 저게 뒤집어지면서 는이 없으니까 는이 달리는 거지.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모양을 만들게 되려면 이건 근이 있어 없어? 이건 근이 있어 없어? 한 개 있지. 지금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라 그 얘기인 거지. 요거 짝수니까 4분의 D로 들어가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요렇게 해주면 되겠지요. 인수분해를 해보자. 플러스 2랑 마이너스 3 요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몇 개? 6개. 자, 가를 보자. 이게 봐요. 어떤 X에 대해서 X는 Q의 원소가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P라고 하는 집합에 원소들이 막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떤 원소 하나를 잡으면 그게 Q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Q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최소한 겹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해야 한다는 얘기겠지. 이게 첫 번째에 대한 해석인 거고 나는 Q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라고 했어. Q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R에 들어있지 않습니다야. 그러면 Q랑 R이랑 서로 무슨 관계여야 돼?
서로 소인 관계여야겠지. 그래야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상태에서 다음 중 항상 참인 걸 고르는 거야. 기억. Q가 P에 들어간다. Q가 P에 쏙 들어가는 거 아니지. 그 다음에 니은. R이 not Q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렇죠. R이 not Q면 Q의 바깥쪽 이쪽이니까 니은은 맞는 말이 되는 거지. 디귿. not Q가 P에 들어간다. not Q. Q의 여집합이 P에 쏙 들어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니은인 거지. 자, 보자 얘들아. 다음 거 4단원 봅시다.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한 얘기 봅시다. 자,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애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이건 이제 역과 대우에 대한 정의인 거거든.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요. 요 명제의 역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의 위치가 바뀌는 거야. 어떻게 말하면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걸 역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Q에서 P로 가는 걸 우리는 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붙어 있는 걸 국어적으로는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 붙어 있는 걸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가정과 결론의 위치가 바뀌는 게 역이야. 역. 응? 이래서 국어 문제라고. 뭐 그런 것도 있죠. 자, 그 다음 대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우는 일단 애들을 역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각각에다가 부정을 붙이는 거야. 이렇게. 이것이 대우입니다. 집합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P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참인 것으로 판정이 났을 때 우리는 진리집합을 Q로 잡고 그 안에 P를 집어넣겠지. 이렇게. 이게 요거에 대한 표현이겠지. 그러니까 속한다라는 것은 주어진 게 참이라는 거랑 같은 말인 거잖아. 그러면 그것의 대우 명제인 not Q이면 not P다가 과연 참인지를 볼 거야, 지금. not Q이면이라는 건 Q의 여집합이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지. not Q이면 그다음 not P는 P의 여집합이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겠지. 그럼 not Q가 not P에 들어가는 거 맞아? 맞지? 그렇지. 얘가 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Q가 P에 들어가는 건 안 맞지? 응.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것의 대우도 항상 참이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그것의 대우도 거짓이야.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원명제가 참일 때 여기 거짓이었잖아. 하지만 원명제가 참일 때 여기 참인 것도 있어. 그래서 원래 명제의 참 거짓과 관계없이 역은 따로 움직여요. 따로 움직인다. 그래서 역의 참거짓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역을 직접 구해서 걔의 참거짓을 직접 판단해야 돼. 대우의 참거짓은 원래 명제의 참거짓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교재에서. 그 다음 3단 논법. 3단 논법이라는 것은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고 Q이면 R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참이 될 때 얘네를 연결하면 뭐가 나와? P면 R이다. 그렇지. 이것은 참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3단 논법이야. 이게 3단이라서 주어진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여라. 이것의 역부터 얘기해보자. 여기서 가정과 결론의 위치가 바뀐 게 역이라 그랬지. 그럼 역은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 2고 이거 2다가 역이야. 이거의 대우는 뭘까? 역에다가 뭐 한 거라 그랬지? not 붙인 거라 그랬지. 그러면 여기에 not을 붙여봐. 이가 크다. 2가 더 크다. 그 다음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에 not을 붙여봐. 1보다 작다. 그리고 이고에 not을 붙이면 또는 그렇지. 또는 합집합. 이고가 교집합이라 그랬지. Y가 1보다 작다. 이거로 바꿔줘야 돼요.
그쵸? 와 이거 네 식 전체에다가 여집합이 달려있으니까 얘랑 얘랑 얘 다 해줘야죠. 너무 쉬운데? 됐죠? 자, 그 다음 요거 역을 해보자. 이거 여기 몇이야? 뭐야? 역은? X가 1이 아니고 Y가 2가 아니면 X가 2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것의 대우는 뭘까? X가 1이고 그리고 Y는 2고 그다음에 XY는 2다. 그렇지. 자, 그러니까 바꾸라는 거구나. 그렇죠. 이제 그것의 참과 거짓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X랑 Y랑 더한 게 2보다 크면 이 2고라는 건 교집합이잖아. X랑 Y가 무조건 둘 다 1보다 커야 될까? 발레가 뭐가 있어? 그렇지. X에다가 내가 0 넣고 Y에다가 2 넣으면 충분히 더한 건 2보다 크지만 이건 아니지. 응. 자, 그 다음에 더한 게 2보다 작으면 이것 또는 이거는 1보다 작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판단하기가 약간 힘들거든. 그래서 원래 걸로 돌아가서 볼 거야. 얘가 1보다 크고 얘가 1보다 크면 둘을 더한 건 2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네. 맞지? 그럼 이것도 맞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거. 얘가 1이 아니고 얘가 1이 아니거나 얘가 2가 아니면 곱한 건 2가 아니다. 맞을까? X가 2분의 1, Y가 4 곱하면 2인데? 둘 다 1 아니고 2 아닌데. 그치? 대우는요? 배우요. 응. 맞아요. 그치? 이건 2고니까 1이고 2라는 거냐? 이게 1이라는 거잖아. 그럼 곱하면 2가 되는 게 맞지? 요것도 역을 한번 구해보자. 역은 뭘까요? A가 B에 들어가면 합집합은 B다. 자, 요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요? 참이요. 좋지, 참이지. 다음 대우는 여기에 낫을 붙일 거야. 그러니까 A가 B에 안 들어가면 A 합집합 B는 B가 아니다. 요거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니다는 이다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쉽다 그랬어. 그러면 원래 명제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요. 합집합이 B면 B가 더 크지. 맞지. 맞죠. 그럼 A가 B 들어가니까 참이지. 그렇게 들어가서 여기도 참이 된다 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명제 참거짓을 판단할 때 중요한 게 따로따로 있는 것에서 덩어리로 가는 거, 그리고 긍정에서 긍정으로 가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게 판단이 훨씬 더 쉬워요. 자, 집중을 해보자. 434번. 문제에서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것을 구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대우가 참인 경우 P면 Q이다라고 하는 원래 명제가 참이라 그랬지. 그리고 그것의 역은 Q에서 P로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원래 명제가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에서 누가 누구한테 포함돼야 돼? 그렇지. P가 Q에 포함되어야만 해. 그런데 그것에 역이 참이 되려면 누가 누구한테 포함돼야 돼? Q가 P한테. 그렇지. Q가 P한테 포함돼야 돼. 그러면 서로 포함돼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둘이 어때야 돼? 그렇지. 같아야 돼. 즉 역과 대우가 참이라는 것은 진리집합의 원소가 똑같습니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봐요. 그럼 여기서 x 3승이 x라고 얘기했어. x 3승 마이너스 x가 0이니까 이걸 만족하는 x를 찾으면 그 속의 진리집합은 뭐가 돼요? 0.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는 0과 1이 들어가는 거지. 같지 않지? 그럼 내가 찾고 있는 게 아니지.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크다는 건 좌표 평면상에서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지.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x가 1보다 크다. y가 1보다 크다. 이쪽일 거 아니야. 그럼 그거의 교집합이 어디야? 여기지. 그 다음 얘는 x 곱하기 y가 1보다 커야 돼. 근데 생각해봐. 여기 있는 것들만 곱해서 x랑 y가 1보다 커? 음수랑 음수 곱해도 1보다 커지지? 커지는 거 있지? 그러면 그냥 봐도 얘랑 집합이 같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건 틀렸다. 얘는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0이야. 그러면 절대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런데 더했을 때 0 되는 건 뭐밖에 없어? 그렇지. 얘가 0인 거밖에 없으니까 x, y, 0 똑같지? 같은 거니까 이게 내가 찾고 있는 거라고. x랑 y랑 곱한 게 0보다 작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커.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양수니까 0보다 크겠지? 누구일 때를 빼고. 그렇지. 그러니까 쟤는 0,0인 요 순간을 빼고 전부 다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곱한 게 무조건 0보다 작아? 여기 있는 모든 게? 아니지. 그러니까 같은 집합이 아니지. 두 삼각형의 둘레가 같으면 무조건 합동이야? 아니지. 자, 아까 얘기했지. 이게 덩어리로 나와 있고 이렇게 조각조각 나와 있으면 덩어리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보다는 하나씩을 보고 전체를 보는 게 더 빠르다 그랬어. 그래서 얘의 대우를 가지고 한번 A를 풀어보도록 하자. 이것의 대우는 X가 A보다 크다니까 걔의 낫을 붙이면 작거나 같다가 되고 또는에다가 낫을 붙이면 교집합이 되겠지. 또는 합집합이니까. 그 다음 y가 1보다 크다에 낫을 붙이면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야. 그럼 저기다 낫을 붙이면 얘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A는 뭐여야 할까?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우를 써서 Q이면 R이다로 다 바꾸면 이게 3단노법이 이렇게 흘러가겠지. 그렇지. 그래서 P이면 Q이면 R이다고 걔를 진리집합으로 표시하면 R, 그렇지. Q, P. 이걸 그려놓고 거기 나와 있는 보기 중에 옳은 걸 찾는 거야. 그러면 P가 R에 들어가요? 맞아요. 기억. 자, R이면 낫피다의 대우는 뭐야? 요거 대우. P이면 R이다. 그렇지. 그러면 맞겠지, 니은도. 디귿은? 디귿을 대우로 바꾸면 R이면 P다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낫이 붙어 있는 건 걔의 대우를 써서 낫을 띈 상태로 보는 게 편해요. 그 다음에 리을은? 맞고. 미음은? 얘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P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을 때 저번 시간에 얘가 화살표를 맞으니까 무슨 조건이라 그랬지? 필요 조건이라 그랬지. P가 나니까.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걸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걸 진리집합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돼서 얘가 이제 메롱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 그랬지. 그런데 만약에 이게 화살표를 이쪽으로도 이렇게 가게끔 이렇게 되게끔 한다라고 하면 이건 P랑 Q랑 무슨 관계다? 그렇지, 똑같다. 이럴 때 우리는 얘가 충분이면서 필요고 얘가 필요면서 충분되니까 이때 P와 Q에 해당하는 조건을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는 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조건이고 이건 더한 게 0이다라고 하는 조건이야. 더한 게 0이려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a의 부호가 뭐여야 한다는 거지? x 더하기 절대값 x가 얘가 음수가 돼야지 더했을 때 0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0도 되지. 그럼 결과적으로 진리집합을 봤을 때 얘가 더 커, 얘가 더 커? X 위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Q. 얘가 더 크지, Q가 더 크지?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가지. 그러면 P가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 그렇지. Q는 필요 조건. 그렇지. K. 이렇게 하는 거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야. 그러면 x랑 y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은 얘가 0이와 0이지. 그러니까 같으니까 화살표를 주고받지. 그래서 P 이등변 삼각형이 더 많아요? 정삼각형이 더 많아요? 조건이 적을수록 덜 까다로워. 이등변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데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지? 뭐가 더 까다로워? 정상권. 그치. 그럼 얘가 더 많지? 얘가 더 많으니까 이렇게 가겠지? 그렇지. 지금 나P가 나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요거를 대우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대우로 바꾸면 Q가 Q, P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대우는 순서가 바뀌면서 낫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P가 Q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1, 2, 3, 4, 5 중에 맞는 걸 찾으면 되겠네. 뭐가 맞을까요? 3번. 그렇죠. 이거 얘를 봐봐. Q가 나P랑 무슨 관계니? 그러면 Q는 이거고 나P는 P의 여집합이잖아.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커? 나P가 더 크지? 나피요. 응. Q가 나P 안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Q가 나P 안에 들어가. 나P가 더 크지? 이렇게? 더 크니까 이걸 집합으로 이렇게 만들어. Yes. 그럼 화살표가 이렇게 가지? Yes. 그러면 얘는 충분 조건. 그렇지. 그 다음에 나달이랑 나Q를 보래. 나R과 나Q. 자, 나달. R의 여집합. 쭉 보고. 나Q, Q의 여집합. 이렇게 보고.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겠지? 아, 부등호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집합이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화살표가 이렇게 가니까 필요 조건이겠지? Yes. 그 다음에 P랑 나달을 봐봐. P가 있고 나달이면 여기 바깥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누가 더 커? 나달.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가겠지? 그렇지. 충분 조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결국은 P가 Q에 들어가야 되는 거네. 그래서 걔를 수직선 상에다가 그리면 P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5까지 이렇게 들어갈 거고 Q는 얘 절대값을 이제 벗겨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A부터 이렇게 해서 A까지 가겠지. 그럼 이제 A는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될까? 5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A는 2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럼 얘와 얘의 교집합을 구해야 되겠네. 뭐라고 하면 돼요? 얘가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 그랬어. 그럼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런데 아까 아니다는 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다로 바꾸라 그랬죠. 얘 대우를 가져가 보자. 이쪽으로 와서 낫을 붙이고 이쪽으로 가져와서 낫을 붙일 거예요. 27. 화살표 방향은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치? 그럼 x 더하기 3이 0이면 마이너스 36. 이걸 대입하란 얘기지? a가 뭐 나와요? 4요. 그렇군요. 여기서 보면 Q가 P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잖아. 얘가 필요 조건이니까. 그래서 P의 범위를 먼저 그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K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P일 것이고 그 안에 Q가 들어가야 된대. 그럼 마이너스 6분의 K랑 4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Q겠지요. 그럼 요 그림이 나오려면 K가 4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크거나 같겠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겠지. 그래서 요거 없애려고 이제 마이너스 6을 양쪽에 곱하면 6하고 부등호 방향 바뀌고 그러면 이거랑 요거랑 두 개 다 겹치는 부분은 어디예요?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여기 기본적으로 숫자가 다 나와 있는 걸 수직선 상에다 먼저 그리는 거야.
P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랑 3보다는 크다. 이걸 이제 합집합을 시킨 게 P잖아. 근데 R이 P에 들어간대. 여기 R이 요거잖아. R은 모양이 B보다 큰 거지. 이게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럼 어디에 그림을 그려야 저 주황색이 쏙 들어갈까? 2랑 1 사이에 있어야 될것 같아.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쭉 하면 안 되는데? 쏙 못 들어가는데? 이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겠지? 그래야 하얀색이 주황색을 품고 있는 모양이 될 거잖아. P가 Q에 들어간대. 그러니까 이번에는 Q가 P를 품어야 돼. Q는 생긴 모양이 A보다는 커야 돼요, 이거야. 얘가, 그렇지. 얘가 P를 품어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뒤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선생님 그럼 B는 뭐예요? 그럼 여기서 B는 3보다는 크거나 같은 쪽에 있어도 되고 마이너스 2보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P라는 건 모든 실수가 들어갔을 때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뜨거나 이렇게 닿아야 된다는 건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의미하는 게 되는 거죠. 판별식을 쓰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이렇게 돼서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P가 not Q에 들어간대. 근데 not Q는 작거나 같다에 not을 붙이면 뭐가 돼? 그렇지. 크다가 되지. 이게 모든 실수였는데 그게 요 안에 들어가니까 얘도 모든 실수가 돼야겠지. 그러면 요거는 그림이 그냥 동동 떠야 되니까 4분의 D가 0보다 작다가 되겠지.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 마3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는 빼고 들어가는 거죠. 저렇게 하는 거군요. 그런데 AB의 순서쌍을 원하는 거잖아. 그러면 AB 순서쌍을 만들 때 A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야? 3개요. 3개고 B에는 몇 개예요? 그래서 순서쌍이 15개가 되는 거죠. 됐죠? 증명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걔가 참이라고 하는 걸 보이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증명을 주어진 명제 그 자체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할 건데 첫 번째 방법은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귀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귀류법은 좀 말이 어려운데 주어진 명제가 있으면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가정에 모순이 생기는 걸 발견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증명 마지막 거 부정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게 귀류법이야.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명제가 있을 때 Q를 부정하면서 증명을 막 해. 근데 그 증명 가운데 갑자기 모순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얘를 부정했기 때문에 모순이 튀어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저걸 부정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게 귀류법이야. 근데 대우법은 뭐냐면 P명 Q이다라고 하는 명제와 대우가 참거짓을 같이 가져가는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의 대우인 not Q이면 not P이다를 증명하는 게 대우법이야. 정의라는 말과 정리라는 말이 나오잖아. 정의는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야. 정삼각형의 정의를 얘기하세요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정사각형의 정의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각의 크기가 다 90도로. 그렇지. 그게 정사각형의 정의지. 근데 여기서 정리라고 하는 건 성질들에 관한 이야기야.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뭐가 있어? 두변 이 각의 크기가 같다. 이런 게 정리야. 이런 게 정리야. 그래서 정의는 내가 뭔가를 증명하는 게 아니야. 지금부터 증명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정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네, 한번 봅시다. 뭐가 있는지.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
덩어리로 나온 것보다 하나씩 나와 있는 게 앞에 있으면 더 풀어내기가 쉽다 그랬어. 지금 같은 경우 A 곱하기 B가 짝수면 얘 또는 얘가 짝수임을 증명해 보시오야. 이건 이제 참인 명제야. 참인 명제를 우리가 증명을 해볼 건데 덩어리가 있고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대우를 사용해서 증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너네가 세우는 거야. 물론 우리 교재에서는 대우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지만 나중에 봤을 때 대우를 사용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야지. A 또는 B가 짝수다에 낫을 붙이면 A와 B가 홀수가 되는 거지. 그럼 A 곱하기 B는 홀수다. 이걸 증명을 해볼 거야, 지금부터. 자, 증명할 때 홀수라고 한글로 쓰면 안 돼요.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까? 홀수요? 수학적으로. 보통 우리가 2의 배수를 짝수로 인식하지. 그러니까 2의 배수보다 하나가 적으면 걔가 홀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A를 2K-1이라고 하고 B를 2L-1이라 하자라고 처음에 놓는 거죠. 근데 이때 K와 L 값은 전부 자연수가 된다라고 K와 L의 범위를 설정을 하는 거야. A 곱하기 B가 궁금하니까 2K-1과 2L-1을 곱하면 걔가 4KL에다가 2K2에다가 2L에다가 플러스 1로 바뀌죠. 여기서 앞에 3개가 2로 묶이죠. 나머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2의 배수의 하나가 커지니까 그렇지 홀수가 되겠지. 따라서 A 곱하기 B는 홀수이다로 증명이 끝나는 거야. 귀류법이라고 하는 건 결론을 부정하면서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번 부정을 해볼게. 증명. 자, 루트 2를 유리수라고 하자. 가정하자. 그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말하는 거지. 그럼 루트 2는 P분의 Q라고 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이때 P와 Q는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놓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기하분수 형태로 놓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쪽에 P를 곱해서 P 루트 2를 Q라고 하고 양변을 제곱하는 거야. 양변을 제곱하면 B제곱은 Q제곱. 그렇죠. 이것이 얘이므로 Q는 짝수가 되겠죠. 네, 아니 그쵸. 그렇다면 Q는 2K라는 값으로 놓을 수 있고 이때 K는 자연수가 될 거야. 그냥 놓는 거죠. 자, Q가 2K이기 때문에 위 식에 대입을 하면 여기 식에 대입하면 2P제곱은 4K제곱이 돼서 P제곱이 2K제곱이 되지. 이므로 자 P는 짝수가 되죠. 그렇다면 Q가 짝수고 P가 짝수여서 PQ가 짝수가 돼서 어디에 모순이 생기지? 서로소. 그렇지. PQ가 서로 소인 것에 모순이 생기지. 따라서 내가 얘를 부정했으니까 모순이 생긴 거지?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거기서 Q는 2K라고 나왔는데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 하자. 3의 배수가 아니면 세상에 있는 모든 수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나와? 0 또는 1 또는 2가 나오지. 그러면 3의 배수인 것은 나머지가 0이란 뜻이지.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것은 나머지가 1과 2란 얘기인 거지. 그래서 n값을 3k-2꼴과 3k-1꼴로 나눠서 볼 거야. 3k-1꼴은 3의 배수가 되기에 하나가 모자란 거니까 결국 나머지가 몇이란 뜻이야? 그렇지, 2란 얘기지. 3k-2꼴은 3의 배수가 되기에 2개가 모자란 거니까 나머지가 1개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2개가 3의 배수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n을 제곱을 해보면
3k-2의 제곱이니까 자, 이걸 3으로 묶자. 그러면 3k 제곱에 4k 플러스 1에다가 하나가 남지? 3의 배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얘가 3의 배수라고 한 것에 모순이 생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곱을 해보면 9k 제곱에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고 3으로 묶어버리면 하나가 남으니까 가정에 모순이 생기지. 그래서 처음부터 말했던 얘가 틀린 말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두수의 대소관계. 이게 이제 어떤 두 수 사이의 크기를 비교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두 수를 빼봐. 뺐을 때 걔가 0보다 커. 그러면 누가 더 크다는 뜻이야? A가 더 크다는 얘기지. 이렇게 두 개를 빼보는 방법으로 대소관계 하나를 정할 수가 있고, 만약에 A와 B가 양수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으면 2의 제곱이랑 3의 제곱을 비교한 것과 2와 3을 비교한 것의 대소가 바뀌어? 안 바뀌지. 여전히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클 거 아니야. 그래서 양수일 경우만 A제곱과 B제곱을 빼서 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A제곱이 당연히 B제곱보다 크게 될 것이고, 둘이 양수니까 A가 B보다 크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음수면 이게 성립하지 않아. 반례가 뭐가 있을까? 음수일 때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그렇지. 요런 거는 제곱했을 때는 얘가 더 크지만 사실상 마이너스 2가 더 크니까 성립하지 않겠죠. 양수일 때만 제곱해서 뺐을 때 대소관계가 원래 애들의 대소관계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가 양수일 때 또 하나의 방법은 애들을 나눠보는 거야. 나눴을 때 1보다 크면 지금 가정 자체가 A, B가 양수니까 양쪽에 A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변화가 없겠지. 따라서 B가 A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 이렇게 대소관계는 세 가지로 비교합니다. 그냥 빼보거나 제곱해서 빼보거나 아니면 나눠보거나. 그러면 제곱해서 빼는 건 언제 쓸까? 언제 제곱이 의미가 있을까? 보통 루트가 존재할 때 제곱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루트가 존재하면 제곱해서 뺀다를 떠올리시면 돼요. 절대 부등식이라는 말의 뜻을 정리해야 되는데, 절대 부등식은 항상 만족하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뜻해. 그럼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판별식은 뭐지? 제 판별식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판별식이 음수면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따라서 얘가 언제나 0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건 x에 내가 뭘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부등식이 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완전 제곱식 같은 경우는 항상 절대부등식일 거 아니야. 얘를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은 이게 실수 체계에서 들어갔을 때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이게 마이너스가 돼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같은 경우는 딱 요런 형태인 거잖아. 여기가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로 들어갔을 때. 그래서 얘를 증명을 해보면 a제곱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ab에다가 이 앞쪽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뒤에 뭐가 필요해? 플러스 4분의 1 b제곱이 필요하지. 그럼 거기다가 4분의 3 b제곱이 붙으면 얘가 b제곱이 돼서 똑같이 모양이 만들어지겠지. 근데 이 앞쪽에 있는 애가 a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b 전체의 제곱에 이렇게 나올 거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도 절대 부등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저기다가 무엇을 집어넣어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너네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요 식이 있지.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BCC. 요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더라? 이거 어떻게 바꿀 수 A 있지? 마이너스 B 제곱. 제곱 2분의 1에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2 그렇지. 이렇게 바뀌지.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이 식도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절대부등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부등식 종류를 몇 개 배울 거고 이제 그걸 외워주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부등식이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다 커요라는 걸 보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 뭐였지? 빼는 거랑 제곱해서 빼는 거랑 나누는 거랑 그렇지. 이 세 가지로 애들의 대소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증명하시오는 얘가 얘보다 큰 걸 보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증명을 해보자. 이거랑 이거를 빼보는 거야. 빼보자. 이땐 등으로 들어가요. 빼서 볼 거야. 그럼 a제곱 2ab 더하기 b제곱에 4ab가 되면서 이렇게 식이 나오겠지? 얘는 결국은 뭐가 돼요? 그럼 a-b의 제곱은 0과 비교하면 어때요? 그렇죠.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니까 따라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4ab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마지막에 증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선행 지식이 무엇이냐면 절대값 a를 제곱한 거랑 a를 제곱한 건 값이 일치하지. 일치하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써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자, 한번 생각해보자. 얘 같은 경우는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건 안 돼. 왜냐면 절대값 A 이렇게 하고 거기서 이렇게 빼서 얘를 계산을 하는 식은 본 적이 없을 거란 말이지. 얘네를 빼는 건 불가능하잖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곱해서 빼기를 한번 해볼 거야. 요쪽에 있는 거 양수고 요쪽에 있는 거 양수니까 충분히 제곱해서 빼는 게 사용 가능하죠. 더 증명을 해보자. 요거의 제곱에서 뺄 거예요.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을. 그러면 앞에 있는 건 절대값 제곱이 그냥 a 제곱이랑 똑같고 가운데 거는 이렇게 절대값 써야 되고 다음 거는 b 제곱. 네. 네. 그 다음은 절대값 제곱이니까 그대로 쓸 거예요. 그 다음 다시 는으로 연결해서 지금 계산한 거니까 그냥 a제곱 저거는 지금 따로따로 안 묶여있고 같이 묶여있는 거니까 그냥 2ab라서 그렇죠. 이게 절대값 제곱은 괄호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지우고 2로 묶으면 절대값 a 절대값 b에다가 a b잖아. 자, 누가 항상 더 크거나 같아? 누가 항상 더 크거나 같냐고요? 둘 중에 얘랑 얘 중에 왼쪽이 항상 크거나 같죠. 요거? 왼쪽이지. 그치? 얘가 절대값을 썼으니까 항상 더 크거나 같겠지.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뺀 것의 부호는? 0보다 크거나 그렇지.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따라서 얘를 뺐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앞에 게 더 크단 얘기잖아. 앞에 게 더 크니까 따라서 하고 마지막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더 큽니다 라고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증명하시오예요. 자, 요거 루트랑 루트 있으니까 제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제곱해가지고 빼는 방법으로 증명을 하면 요거는 2의 A 더하기 B고 요거는 제곱하면 A 2루트 AB 그리고 B가 되겠지. 요거는 계산하면 A 2루트 AB B가 되겠지. 네.
얘는 a가 루트 a의 제곱과 같고 그 다음은 요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은 요렇게 쓸 수 있지. 이거 인수분해하면 0보다 크거나 같지. 따라서 뺐는데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a 플러스 b가 얘보다는 더 크거나 같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 a 더하기 2 루트 ab 더하기 b.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도 역시나 일치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산술 기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평균을 볼 거예요. 산술 평균은 뭐냐면 너네가 시험 봤을 때 하는 그게 산술 평균이야. 영어랑 수학 시험 봐서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해? 그렇지. 그래서 산술 평균은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걸 얘기를 해요. 기하 평균은 선 두 개가 있을 때 걔네들에다가 이렇게 루트를 씌우는 걸 기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사이에 한번 관계를 볼 거야. 관계를 보려면 아까 말했듯이 애들을 빼보는 방법과 제곱해서 빼보는 방법 그리고 나누기를 하는 방법이 있었죠. 어떤 걸 쓰면 좋을까? 그렇지,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을 해서 한번 빼보자. 2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루트 a, b 전체의 제곱을 빼볼 거야. 근데 제곱해서 빼보려면 이 두 수의 조건이 있지 않았어? 이 두 수가 아무렇게나 막 나와 있을 때 제곱해서 빼보는 건 아니었지. 양수였지. 그럼 이게 양수라고 할 수 있는 뭔가 단언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 기하라고 하는 말이 뭐야? 기하. 도형이지. 도형에서 변의 길이를 측정할 거야. 그럼 그때는 전부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A와 B는 기본적으로 양수인 경우 기하 평균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를 보는 이 과정에서도 다 양수만 사용한다는 거야. 그럼 둘을 한번 빼봤어. 4분의 a제곱에 2ab에다가 b제곱에다가 ab를 했더니 얘가 4분의 통분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b에다가 b제곱이 돼서 4분의 a 빼기 b제곱이 나와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자, 이제 중요한 것도 들어가요. 이때 느는 언제 성립해요? 느는? 그렇지. 우리는 요것을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등호 성립 조건을 절대부등식 옆에다가 써줘야 돼요. 이렇게.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얘가 더 커요. 정리하면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고 양변에 2를 곱하면 식이 이렇게 나와. 우리는 이 두 개를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붙여서 그냥 부를 거야. 산술기하 평균. 산술평균과 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 산술기하. 등호 성립 조건은 a와 b가 같을 때 외우셔야 돼요. 산술기하 평균.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루트 ab보다. 등호 성립 조건은 a는 b. 식부터 얘기할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을 때 걔네들이 크거나 같습니다. 누구보다? ax 플러스 by 전체의 제곱보다 라고 쓴 게 코시-슈바르츠야. 저것도 외우셔야 돼요. 코시-슈바르츠. 증명 한번 해보자. 얘는 그냥 뺄까 아니면 제곱해서 뺄까? 어떻게 증명할까요? 제곱을 해서 뺀다고요? 얘는 그냥 빼서 증명하는 걸까요? 제곱해서 빼갖고 증명하는 걸까요? 그렇지, 그냥 빼서. a제곱, x제곱. 뭔가 느낌이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제곱을. 그쵸. 아이고. 제곱에다가 2ab xy b제곱 y제곱. 얘를 하면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bx 마이너스 ay. 그렇지. bx 마이너스 ay 전체 제곱으로 식이 바뀌지. 그럼 걔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결과적으로 앞에 있는 식이 뒤에 있는 식보다는 크거나 같아요가 증명이 됐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등호 성립 조건이라 그랬습니다. 등호 성립 조건은 bx가 ay랑 같다 인 거지. 근데 양쪽을 a, b로 나눌 거야. 이렇게 나누면 결과적으로 얘는 a분의 x가 b분의 y랑 같아요 라는 식과 동일하게 되겠죠. 이것이 코시-슈바르츠에서 등호 성립 조건이야. 코시-슈바르츠 등호 성립 조건은 a분의 x가 b분의 y랑 같다. a분의 x가 b분의 y랑 같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산술기하는 이게 딱 쓰는 모양이 잡혀 있어. 한쪽에 더하기, 한쪽에 곱하기잖아. 한쪽에 더하기, 한쪽에 곱하기가 보여. 그럼 그게 산술기하를 써야 되는 타이밍인 거야. 따라서 그대로 갖다 쓸 거야. 이게 A고 이게 B라고 인식을 하면 2x 플러스 3y가 크거나 같다 2루트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되겠지. 그럼 12가 크거나 같다 2루트 6xy가 되는 거야. 약분을 해서 6은 크거나 같다 루트 6xy 이렇게 해주고 나면 그 양쪽을 제곱해서 보면 36하고 6xy가 되는 거니까 얘는 최대값이 6이 된다 라고 풀고 끝나는 거야. 모양이 똑같지? 더한 거 나오고 곱한 거 나오면 산술기하라 그랬어. 더한 거 나오고 곱한 거 나오면 그럼 저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야. 그렇지. 요렇게 해주면 얘는 뭐 2루트 2가 될 테니까 4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최소값 수구하면 되지. 자, 산술기하에서 등호 성립 조건이 뭐였지? x 더하기 2y가 산술기하에서 등호 조건이 있어요? 있었죠. 둘이 같아야 돼요. 그렇지. 산술기하에서 등호 성립 조건은 A와 B가 같다였어. 그러면 요 앞에 식에서 등호 성립 조건은 얘가 얘랑 같다니까 이게 66이어서 X값은 3이고 Y값은 2가 돼. XY 값도 구할 수가 있어. 여기서는 등호 성립 조건이 얘랑 같은 거니까 X가 2Y랑 같으면 X 대신에 2Y를 집어넣어서 2Y 제곱은 8 이런 식으로 해서 Y값까지 구할 수 있겠지. 어차피 양수 가져올 거니까. 이게 3A 더하기 4B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덩어리인 거야. 요게 한 덩어리, 요게 한 덩어리가 돼서 요거 더하기 요거는 크거나 같다 2루트 하고 이 덩어리가 한 번씩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오, 예스.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은 산술기하를 쓰는 이 덩어리들 두 개가 같을 때라고 얘기했지. 예스. 그러니까 3A랑 4B랑 같을 때야. 자, 그리고 얘는 연산을 해주면 여기가 3이니까 12가 나오지? 그럼 뭐 더하기 뭘 해서 12가 되게 만들란 뜻이야. 36, 60이야, 그쵸? 얘랑 얘가 같아야 되니까. 그거 3에 있는 4B인 거잖아요. 근데 더해서 12가 돼야 돼. 그쵸? 그럼 6 더하기 6을 해야겠죠? 그쵸. A는 2가 될 거고 B가 B는 어. 2분의 3이 되겠지. 이게 앞에 거보다 조금 더 응용돼 있는 거야, 그냥. 자, 요거 두 개 곱한 거에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어떤 애들은 그냥 편하게 풀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산술기하를 하고 여기서 산술기하를 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풀었어. 산술기하를 이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산술기하를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걔네를 곱해가지고 답은 그러면 4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8이겠구나 라고 했어. 이걸 왜 틀렸는지 설명해봐. 이 풀이가 왜 틀렸는지. 아까 최소값은 작거나 같다 해서 등호가 성립할 때 이루어지지.
등호가 성립할 때 이루어져. 그러면 여기서의 등호 성립 조건은 A가 B분의 1과 같은 거니까 A, B가 1인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의 등호 성립 조건은 있는 A에서. 그렇지. 그래서 A랑 B를 곱한 게 4니까 둘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지. 그러니까 저렇게 들어가면 반드시 모순이 나와서 모양이 망가져. 그런데 만약에 얘가 1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건 1이 될 거 아니야, 상황이. 그럼 똑같이 AB가 1일 때는 그렇게 두 개씩 해도 괜찮아.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네. 등호 성립 조건이 같아진다면 그냥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전개를 해서 들어가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개를 해서 들어가야겠지. 전개하면 AB 더하기 4에다가 1에다가 AB분의 4 해서 는 들어가고 AB에 AB분의 4 더하기 5에서 나는 최소값을 구하겠다는 거야. 앞에 두 개에서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하면 뭐가 돼요? 앞에 두 개에서 이 루트 4요. AB니까 4가 되겠지.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5는 그냥 있던 애니까 쓰는 거야. 이건 그냥 있던 애라서 쓰는 거야, 이건. 뭔 계속. 답이 그래서 9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위에 있는 걸 응용해서 풀어야 되는 건데 산술기하를 이용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앞에서 어떤 거 두 개를 더했는데 그 안쪽에서 애들 두 개를 곱하면서 뭔가 약분의 여지가 있다는 거야. 약분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분모 x-1을 약분시켜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애를 고쳐야 돼. 그럼 생각해봐. 내가 여기다가 이걸 약분시키려고 x 빼기 1을 썼어. 그러면 뒤에다가 얼만큼을 더 더해야 될까? 그렇지. 4를 더해야겠지.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4가 생겼으니까.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두 개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두 개가 언제 최소값을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산술기하를 쓰고 이 더하기 4는 그냥 4가 따라다니는 건 거야. 그럼 앞에 있는 두 개로 산술기하를 쓰면 이 루트 A, B니까 4가 되고 그 뒤에 4는 그냥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저 x-1 저거 똑같이 만들어주려고 여기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데 얘가 x고 얘가 y야. 찾고 싶은 건 2분의 1 xy고 문제에서 주어진 건 피타고라스 한번 써야겠지. 요거는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더한 거랑 곱한 거 나와 있으니까 산술기하 쓰라 그랬지. 요거 두 개 더하면 크거나 같다. 이 루트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는 2xy지. 근데 얘가 400이니까 400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찾고 있는 2분의 1 xy는 여기를 4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100보다는 이렇게 된다 라고 해서 답이 구해지는 거죠. 자, 이때 등호 성립 조건이 뭐라고? 등호 성립 조건. 얘가 얘랑 같은 거지. 얘랑 같은 거니까 결국 x랑 y랑 같은 게 등호 성립 조건이야. 등호 성립 조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 얘가 100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자 얘들아. 이게 길이가 40인 철사가 있대. 그러면 얘를 y라고 두고 이걸 x라고 뒀을 때 y가 2개가 있고 x가 몇 개 있어? 5개가 있죠. 얘가 40이야. 근데 궁금한 게 바깥쪽 넓이라고 하는 건 이거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x, y의 최대를 찾으라는 거잖아. 그러면 5x 플러스 2y는 크거나 같다. 이 루트하고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서 40하고 이렇게 식을 정리해주고 나면 약분을 할 거니까 20 하고 난 다음에 루트를 없애기 위해 제곱을 해주면 10xy가 400 그렇지. 그래서 40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데 이때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얘랑 얘가 같을 때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랑 같을 때 두 개를 더해서 40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20이 돼야 되는 거지. 네. 그럼 x는 4고 y는 10인 거죠. 그래서 가로는 10인 거지. 코시 슈바르츠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더라? 아, 그거. 이 y 제곱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크다 같다 그러면 A 플러스 AX 플러스 BY가 제곱. 이게 코시 슈바르츠지. 그냥 막 부른 거야.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제곱이 계속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괄호밖에 한 번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 보세요. 얘랑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얘가 되지. 네. 얘랑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얘가 되지. 그러니까 이거 구조를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구조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코시 슈바르츠에서 제곱 들어간 건 오른쪽에 있어야 될까? 왼쪽에 있어야 될까? 그래서 왼쪽에다가 x제곱, y제곱을 쓰고 나머지 괄호는 비워놓고 여기에 4x 더하기 3y를 갖다가 쓰는 거야. 그 다음에 구조를 보라 그랬어. 곱해서 루트 씌운 게 이거잖아. 그러면 얘랑 곱해서 루트 씌운 게 이게 돼야 돼.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제요? 자, 구조를 보라고요. 여기를 메꿔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여기를 메꿔야 되니까 얘랑 곱해서 루트 씌운 게 요거니까 여기에 16이 들어가야 되고 얘랑 해서 그렇지. 한 다음에 4를 넣는 거야. 이렇게. 요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의 최대값은 뭐가 될까? 10이요. 10이다. 근데 이때 코시 슈바르츠에서 증후 성립 조건이 뭐였지? A분의 B는 A분의 X는 B분의 Y. A분의 X는 B분의 Y였죠. 그러면 그걸 갖다 여기에 쓰면 4분의 X는 3분의 Y가 증후 성립 조건인 거지. 요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요쪽에 이렇게 붙어야겠지. 붙고 이쪽에 괄호 열고 한 다음에 여기에 5x 더하기 12y를 쓰고 자 여기에 뭐 써야 돼? 예? 25. 25 쓰고 여기는 144. 144 이렇게 하고 이제 원래 값이었던 13을 집어넣고 1이네요. 나누기 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최소값은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A제곱이랑 B제곱이 들어있으니까 얘가 이제 왼쪽에 있는 저 두 개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되는 거겠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쓸 거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2A 더하기 4B가 들어가야 되겠지? 요렇게 제곱이 되지. 자, 그 다음에 앞에 거 요렇게 곱해서 루트 씌워서 여기 쓰는 거지. 4요. 4라고 쓰고 그 다음은 곱해서 루트 씌우면 6이니까 16이 돼서 결과적으로 20 곱하기 10하고 이쪽에 이렇게 부등호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최대값은 뭐가 돼야 돼? 10루트 2가 되는 거죠.